자, 이런 교재 631페이지. 자, 주택급성 주택건설 사업 절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자, 오른쪽 상단에 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공구는 용어 중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죠.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용어 정의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공구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앞을 보실까요? 주택법상 공구.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전체 600시대 이상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공동주택 건설을 할 때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600시대 이상을 한꺼번에 건설을 한다면은 그 건설 인력을 동원하거나 자재를 수급하는 게 쉽지 않아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공사 단위를 나눕니다. 공사 단위를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 공구별로 착수신고하고 사용검사. 이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구가 뭐죠?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대수는 반드시 몇 시대? 600시대 이상이다.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이 되면은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최소 각각 몇 시대? 300시대. 각각이니까 양쪽 다. 공구별로 각각 300시대 이상일 것.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300시대 이상. 전체 시대수는 600시대 이상이 되어 공구별로 구분할 수 있고, 공구별로 구분된 경우에는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최소 각각 300세대 이상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리고 1공구, 2공구, 공구 간 폭 몇 미터? 6미터. 폭 6미터 이상으로 공구 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폭 6미터 이상이에요. 공구별 이렇게 경계벽을 설치하죠.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보통 이제 1공구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2공구잖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공구 외 2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2년 내에 착수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2년 내에 착수가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절반은 착수 신고하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합니까? 맞죠? 여기까지 하면은 공구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용어 정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인터넷 강의를 반복하면서 한 두 번 복습하면 되지 뭐. 매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631페이지 오세요. 제일 밑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밑줄 껐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밑줄 껐죠?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뭘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가 신청 시에도 소유권 확보 원칙이었잖아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걸리면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살짝 암기를 좀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살짝 암기를 할 것.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요. 그럼 여기요. 여기서
자,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500세대의 네, 아파트 건설을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때 이제 서울이고 A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서울에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니까 이 500세대 아파트 건설은 건축을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이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뭘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택 건설 대지에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박스 안에 3개 들어있어요. 3개. 지금 외워버려요, 그냥.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에 대해서 대지 면적 몇 %?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즉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돼요. 대지 면적이 몇 % 이상?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80% 이상이니까 최소 80%만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나머지 대지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와 그리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1번. 그 다음 2번은 소유권 확보를 못했지만 대지 전부에 대해서 뭐 했죠?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되지 뭐. 사용 승낙서 받으면 돼요. 지상권 설정하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는 사업주체가 누구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인 경우에도 소유권 확보 없이 국가 등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허용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또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잠깐 뭐 쓸 것도 없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80% 사용권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 가능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났어. 잘 들으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지난주 다 배웠잖아.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지난주에 건축고에서 나왔어요. 매도 청구 전 최소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매도 청구 전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있어요. 조금 이따 체크할 거예요. 잠깐.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러면은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니까 대지 면적 대부분이 사용권 이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사용권을 확보한 거예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5% 미만이잖아. 그 5% 미만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5% 미만 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5% 미만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해서 즉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이 동네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몇 년 전부터 이 동네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지금까지 보유를 하여 온 자.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이 동네에 땅 사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된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이 오래되는 원주민에게 매도 청구를 못하니까 이 오래되는 원주민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 있을 거예요. 주택법상 매도 청구 638페이지 와요. 638페이지 오세요. 빨리 와요. 638페이지. 638페이지 오시면 18번 매도 청구 등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요. 6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죄송합니다. 그때 18번 매도 청구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에서 즉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뭐로? 시가 등록하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됐다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계속 읽었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 전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박산에 들어가요.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 동그라미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밑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줄 것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위 1번 외의 경우는 뭐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즉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줄 것입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까지 줄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대지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누구죠? 오래된 원주민.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오래된 원주민이에요. 이 오래된 원주민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하면 오래된 원주민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오래된 원주민은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권을 지정하고 계속 보유하여 온 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2번 꼭 읽어야 됩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아파트하고 토지 지분은 리모델링 공익사업하니까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뭘 허용합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를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면은 아까 그 리모델링 인가 신청할 때 조합 인가 신청할 때 결의 동의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리모델링 아파트 소유자인데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거야. 찬성을 안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나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면은 수용합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 들어옵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과 대지 지분은 수용 대상입니까?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오세요. 633페이지 오세요. 633. 633페이지 오세요. 사업계획 승인 이행 취소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10번 발표하시고요.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착수 시기가 박스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 1번, 2번 묶어서 착수 시기, 암기해야 되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건축법상 허가받으면 몇 년 내 착수죠? 2년 내 착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 착수? 5년 내 착수. 단 공급을 오픈할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에 착수죠? 5년. 근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니까 1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2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여기 공동주택 전체 세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109, 209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죠. 그때 최초로 진행한 공고 109는 사업계획승인으로 몇 년 내에 착수하죠? 5년.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공급을 오픈할 시행해서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 209잖아. 209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하죠? 2년.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려오세요. 착수신고 읽어야 돼요.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착수신고 후 공사를 시작할 때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받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 합의를 하거나 매도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매도 청구 대상 사업계획서 받았는데 그 토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면 매도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도 청구에 대한 성소 판결 동그라미 성소 판결 이후에만 공사 착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서 받았는데 그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면은 매도 청구 성소 판결을 받거나 매도 합의가 안 되면은 공사 착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도 합의가 되든지 매도 청구에 대한 성소 판결 이후에만 공사 착수가 법상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갔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 취소입니까? 기속 취소입니까? 임의 취소.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의 취소예요. 이게 또 정답 결정해서 3년 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건축안은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몇 개 들어있죠? 3개. 1, 2, 3번 취소 사유 설명 다 했어요. 아까. 동그라미 1번은 다 설명했죠. 앞에 10번에 동그라미 2분의 니은은 제외 10번을 위반한 건 착수시기 위반이죠. 설명 다 했다고 아까. 착수시기 위반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 뜻이라고. 2번, 3번은 보시면 되잖아.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상실했거나 사업주체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5번에 1번 저 밑에 사업계획 승인 통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고 며칠?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여러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은 며칠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까? 60일.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참 뒤로 오시면 되겠네요. 이제 640페이지 오세요. 640페이지. 640페이지를 펼쳐두시고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요. 640페이지. 지금은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절차, 사업계획 승인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같은 거 다 공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그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지만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을 그 동네에 결정하고 시작이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여 온 오래된 원주민은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거 공부했지. 그 다음에 착수신고 공부했죠. 건축법상 허가받으면 2년 내 착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 착수? 5년. 공급을 오픈할 시행할 때 최초로 진행하는 1공고는 몇 년 내 착수? 5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 착수? 2년. 그때 마지막에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인 취소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죠. 지금부터 착수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원활하게 이제 국민주택건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어.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타인 토지 출입은 주택법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내죠. 국토교육부에서 시험 내기 때문에 국토교육부에서 거의 설명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오셔서 641페이지 5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는 발표하시고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는 발표하시고 제가 설명 다 드리고 교재로 밑줄 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기 필요 없이 그냥 설명 듣고 교재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설명 들어주세요. 주택법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재밌잖아요. 좋은데. 재밌는데. 보세요.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은 공유지가 되잖아.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공유지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때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혹시 임대를 한다면은 대기업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계 우선 공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했으면 좋겠죠. 그런 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잖아. 그래서 시작합니다. 다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다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야. 박스 안에 목적이 나와 있어. 박스 안에. 박스가 동그라미 1, 2, 3번 나와 있죠? 그게 목적이야, 목적. 그 동그라미 1, 2, 3번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 줍니다. 1번이 중요해. 국민주택입니까? 1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입니까? 국민주택 하면 틀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다 배웠잖아.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주택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죠.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건설을 목적하는 자.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 규모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니까 대규모 아파트, 그 대형 아파트입니까? 소형 아파트입니까? 소규모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라.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여기는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나 그럼 틀려버려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아까 주택조합도 대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 주택조합은 전부 대부분이 무주택자가 원칙이잖아. 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목적으로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을 전체 건설, 주택 건설 대지 주택 시대수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를 한 자가 국공유지 매수 또는 임차를 한 날로부터 몇 년, 그 밑에 보세요. 몇 년?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입법 취지에 위배되잖아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2년 내에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할 수 있다? 환매 조치합니다. 환매 동그라미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하죠? 환매 조치. 우선 임대했다면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몇 년? 2년 동안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대지소송도 하지 않고 또 조합주택 건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 우선 임대했다면 그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교재 다 체크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환지 방식의 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발표하시고요. 환지 방식의 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발표하시고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교재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교재 읽을 때 이번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교재만 봐야 됩니다. 혹시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안 돼요. 네.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보시면 안 돼. 책만 보세요. 여러분이 책 좋아하니까 이번엔 책만 보게 해드릴게요. 책 보세요. 대신에 저를 보면 안 돼. 책 읽을 때. 자, 교재 시작합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에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구하려고 막 산속을 헤매다니다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만난 거야. 네, 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너 당신 채비지 매각에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 마련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나에게 채비지를 매각하면은 안 잡아먹지 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거야. 채비지 총면적 얼마? 50% 범위 내에서 채비지를 나에게 매각하면은 안 잡아먹겠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어차피 우리 배웠잖아. 채비지 처분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잖아. 어차피 처분해야 될 땅을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매각 요구하면은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때 2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매각할 때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해줘야 되고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는 당연히 하나인데 경쟁 입찰 필요 없는 거잖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어. 이것도 잠깐만.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으니까 아직까지 환지계획으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의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뿔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단지로 조성합니까?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민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뜻이에요. 이때 채비지 양도가격은 좀 외워야 됩니다. 이때 채비지 양도가격은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감정가격 기준이 원칙이야. 이 경우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양도함이 원칙인데 밑줄 긋죠.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조성 원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격을 외울 때 조성 원가는 딱 여기 나와. 여기 조성 원가가 여기만 나온다고. 대부분의 감정 가격, 공시지 가격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가 외워야 될 가격 조건에서 조성 원가 기준은 주택법에만 나온다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그죠? 이런 데서는 농지법에서는 조성 원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조성 원가는 어디에 나와 있죠? 채비지 매각할 때 원칙은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임대주택 건설 등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채비지를 양도할 때는 조성 원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7번 토지 매수 업무 등 위탁. 참고라고 적어놓고요. 지나다 읽으면 되는데 국가하고 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사업과 대중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럼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탁 수수료를 별표해요. 사업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몇 %? 2% 범위에서 위탁수수를 해당 자치단체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적어요. 우리 공법에 위탁수수료 적으세요. 위탁수수료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위탁수수료 나오면은 따로 외우지 말고 위탁수수료 적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4. 100분의 4니까 몇 %입니까? 4% 이하입니다. 4% 이하입니다. 4%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수수료는 100분의 4. 내용도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내용도 필요 없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수수료 보이면 100분의 4고 주택법의 위탁수수료 보이면 100분의 2.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만약에 봐요. 도시개발법에서 청산금 들어보셨죠?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는 거야.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할 자가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이걸 직접 강제징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비행정청 시행자는 직접 징수합니까? 징수를 위탁합니까? 징수를 위탁한단 말이에요. 지정권자에게. 그러면은 이제 징수를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내야 되죠? 징수 금액의 100분의 4. 도시개발법이니까. 알겠죠? 100분의 4의 위탁 수수료를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 필요 없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 보이면 100분의 4고 주택법의 위탁 수수료 보이면 100분의 2. 이렇게 시험 치면 돼요, 그냥. 내용도 필요 없다니까. 이걸 자꾸 내용을 파하려고 하니까 위탁 수수료는 답을 못 찾더라고. 위탁 수수료는 그렇게 해서 하면 수험 준비 끝. 아셨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아까 시작할 때 적어놓고 했죠. 그 과정을 지금 풀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어디까지 오실까요? 651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651. 사용검사 등 나와 있습니까? 사용검사 등. 우리 건축법은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승인. 주택법은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 그렇게 합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보십시오. 원칙, 시장, 군수시장 뒤에 사업주체는 뒤쪽에 사업주체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업주체는 손 떼시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동사업이 완료되면은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출거죠.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합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으로 뭐죠? 사용검사권자 되는 거예요.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합니다. 예외. 국가구 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줄 거예요. 국가구 주택공사는 아까 주택건설 시대수나 대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국토교통장관의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또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부 사용검사를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국장,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 사용검사권자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통보. 우리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이었죠? 7일.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며칠? 15일 동그라미. 15일 이내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4번에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나와 있습니까? 책자 넘기시면 돼요. 책자 넘겨서 박스가 2개 있을 거예요. 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면 돼요. 65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가 2개 있어요. 큰 박스. 시공자 등의 사용검사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별표,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주체 파산 동그라미예요. 자,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될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주택건설을 계속할 수 없다면은 두 번째 주제 줄 거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가로 안에 시공보증자 동그라미예요. 시공보증자가 자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상. 근데 다만 시공보증자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박스 안에 동그라미 안에 가로 안에 입주예정자 대표의 동그라미. 입주예정자 대표에서 자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사를 받아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은 사업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누가 사용검사를 신청하죠? 사업주체. 파손하면은 시공보증자.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손하면은 입주예정자 대표회에서 자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사를 받게 됩니다. 자, 사용시기 5번에 사용검사의 효과죠? 원칙. 사업주체나 입주예정자는 밑줄 것이십시오. 사용검사를 받은 후 줄 것죠. 손 떼시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건설된 주택과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후 입주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럽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 입주가 가능한데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점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 책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밑에 공동주택인 경우 지대별로 임시사용 승인돼 있죠? 이거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거기서 삭제해요. 그 삭제하고,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을 비교해서 암기해야 돼요. 꼭 비교 암기해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비교 암기. 주택건사업은 임시사용 승인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동별로 공사 완료된 경우입니다. 줄 것죠?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돼요. 신청 시기가 돼요. 대지공사업은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고개 드시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1동, 102동, 103동까지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대지종 사업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이잖아. 그러면 이 주택건설 사업은 언제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까? 원래는 103동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잖아. 그럼 103동까지 공사 전부 끝나고 사용사 받고 입주하는 게 원칙이라. 단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동별로 이걸 꼭 외워야 된다니까.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법적으로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봐요. 101동, 102동, 103동에서 101동만 공사 먼저 끝났어. 그러면 동별로 공사 완료된 거 맞죠? 그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그럼 승인 신청했어, 승인권자에게. 봐요. 승인권자에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어. 101동 공사 끝나고 했다니까. 그래서 이거 나야 돼. 주택건설사업은 법적으로 세대별 공사 완료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합니까? 동별로입니까? 동별로 공사 완료될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시험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동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101동 임시사용 승인 신청 받았죠? 임시사용 승인권자 승인합니다. 보세요. 임시사용 승인을 해야 될 대상이 101동은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이죠. 근데 이거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싶은데 102동, 103동 공사 중이라. 그럼 크레인이 철근 옮기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레미건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기 임시사용 승인 해주면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수 있지, 입주했다가. 그래서 그때는 세대별로 101동 1층에 101호하고 102호만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신청은 동별로 공사 끝나야만 할 수 있고 해줄 때는 동별로 신청했지만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세대별 공사 끝났을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어. 알겠죠? 여기서 많이 틀린다니까. 지금 그 편집을 보면은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로 시점으로 보이잖아.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저쪽에 봐요. 조문을 봐요. 조문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653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3번에 읽어볼게요. 이 경우 동그라미 줄 거죠? 세 번째 줄에 줄 거죠?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은 동별로 합니까? 세대별로도 할 수 있습니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다. 아셨죠? 문제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세대별 공사가 완료될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야. 단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해야 할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OX? O.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구분 못하면은 저는 몰라요.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엄청 헷갈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주택건설 사업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조성 사업은, 여보세요. 100만 평, 50만 평, 10만 평 대지 조성하면 한꺼번에 합니까? 구획을 합니까? 구획별로 이렇게 구획별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합격서를 받으면 전부 공수가 끝나고 상호사 받고 아파트 짓는 게 원칙이지만 대지 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공사 끝나면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은 세대별로입니까? 동별로입니까?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단 신청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줘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은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였습니다. 공급 파트는 휴식 후 진행하겠습니다.